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8월 7일 보니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한 5명의 비서실장 산하의 수석 비서관 5명, 6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가장 헷갈려하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일 겁니다. 아니 이 친구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이 아파트 그 팔기 싫어갖고 사표 내나? 아니 뭐 이 친구들은 나한테 뭐 재량권을 주겠다, 프리핸드를 주겠다고 뭔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뭐 사표를 내는 모양인데 이거 내가 반려해야 돼? 아니면 수리해야 돼?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영민 실장과 5명의 수석이 낸 사표를 갖다 틀어쥐고 밤새 잠 못 드는 아마 불면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월 8일 토요일 또 내일 8월 9일 일요일 보내고 8월 10일 매주 월요일이면 대통령 주재하는 수석 및 보좌관 회의가 있죠.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데 보면 마침 제가 이제 평상시 잘 알고 지나는 대선배님이신데 정치판에 오래 계셨던 분이죠.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어제 전화를 주셔갖고 황평론가 통상 보면은 당신 짐작으로는 이번 8월 29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뭐 이낙연 씨가 새로운 당대표로 뽑히게 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가운데 결국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약간 그 차별화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건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꿈도 못 꾸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그 어제 노영민 실장과 5명 수석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보면 우왕좌왕하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가지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2가지가 다 합쳐진 경우입니다. 첫째는 배가 어느 순간 이제 물이 스며들어오고 이제 서서히 침몰해 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튀는 게 누굴까요? 바로 쥐새끼들입니다. 그동안 배 안에서 온갖 호의호식 누리고 그야말로 곡식과 양식을 갖다 갉아먹던 그 쥐새끼들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흔한 얘기로 도발이 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경우가 더 크다고 보는데 당 중앙, 민주당 중앙이 아닙니다. 또 저 북한에 있는 노동당 중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좌파, 진보 좌파에도 보면 당 중앙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그 통진당이죠. 통진당의 대표는 이정희 대표였습니다만 실제 흔한 수라고 그러죠. 수 오두머리 수로 당 중앙 역할을 했던 것은 이석기 의원이었다는 것이 당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보 좌파는 특유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난해 그 장기표 선생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내가 운동권 좀 해봐서 아는데 운동권 내부에서는 현재 밖으로 달고 있는 대외 직명이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운동권의 캐리어, 운동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왔는가 하는 것이 이른바 위계 질서를 정하는 그런 곳이 바로 진보 좌파 운동권 내부다. 그래서 당 중앙 제가 이따 한번씩 말씀드리죠. 원탁회의, 어둠의 원탁회의 이런 표현 씁니다만은 어쨌든 이 당 중앙과 원탁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쓸 만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효용 가치가 이제는 한계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을수록 오히려 진보 좌파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쯤에서 흔한 얘기 손절매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정리하고 즉 문재인 대통령을 손절매 즉 버리고 아깝지만은 아직 한 2년 가까이 남았는데 2022년 3월 대선에 준비해서 그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손절매하는 과정이다. 왜?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당초 예상한 대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 당시 분위기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웃되면 왜 이재명 지사는 그 당 중앙이 봤을 땐 이거 자기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경기도까지 괜찮다. 근데 문제는 경기도는 살아났고 이제 가장 정치적 폭발성이 강한 수도 서울이 남은 겁니다. 서울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결국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의 승패를 갖다가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내년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한 얘기로 정리하고 이른바 한계 효용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순간에 손절매하고 다음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세력 판도를 짜나가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당 중앙의 의도가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1년이 당겨진 겁니다. 그 점에 마침 부동산 대책 등등등으로 완전히 지금 좌파 진영, 진보 좌파 진영의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짐덩어리가 된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운동권 출신의 노영민 비서실장을 갖다 철수시키는 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좀 어rum해 보여도 그래도 연세대 다니면서 운동 좀 세게 했고 그것 때문에 감방도 갔다 왔고 뭐 등등등 그야말로 운동권에서 보면은 어쨌든 최소한 품계 안에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안에 들어가는 인물은 노영민 실장이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그 골품 품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꼭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5년 단임제, 즉 87 체제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은 바로 하반기에 가면 여지없이 레임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청와대 근무하다가도 한 4년 차쯤 되면은 흔한 얘기로 중앙부처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콜백도 없답니다. 당에 전화해도 당도 시큰둥하고 5년 차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5년 차 차기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그걸로 다 쏠리거든요, 힘이. 자, 이런 상태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의하게 레임덕이 없었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죠. 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그건 종신체제였기 때문에 레임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단임을 갖다가 약속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그 후계자인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조차도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언제 변덕을 부려서 그야말로 자 이거 다 무효다 라고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은 바로 물러가는 그 순간까지 레임덕이 없었습니다. 또 YSDJ는 퇴임 이후에도 YSDJ 같은 경우는 오랜 야당 총재하면서 많은 사람을 키웠죠. 하나하나 꼽아봐도 참 10손가락 20손가락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빠찌를 달아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른바 코미타투스라고 그러죠. 예전에 보면은 로마 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만 그 죽음과 함께 평생 목숨을 바칠 코미타투스 즉 가신그룹을 만들었던 겁니다. 가신그룹. 그래서 YS 사실은 지난 20대까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YS 야당 총재 시절에 상도동에 있으면서 비서생활 시작했고 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YS한테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DJ는 말할 것도 없죠. 건노갑이다 누구다 그에 반해서 MB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가신그룹 즉 코미타투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옥외가 있는지 집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그 추종 세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종 세력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추종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령적으로 굉장히 고령일 수밖에 없고 지금 그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아우라,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그림자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투사해서 보았던 그분들이 태극기 들고 코로나 있기 전에 이 거리에 이른바 아스팔트에 우파려서 과문 지르고 있습니다만은 여의도 내부에 정치 세력 내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디 코미타투스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문빠라고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문빠일까요? 아닙니다.
엄밀하게 하면 노사모입니다. 노빠죠.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극단적 선택하면서 그분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갖다 복수하기 위한 일종의 자객으로서 또 대리인으로서 필요했던 것이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바들은 노무현 대통령 또 처음에 노무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 플러스 운동권들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바는 언제든지 보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팬덤들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바도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그리워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신적 비조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문바입니다. 즉 문바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 모래 위에 누각 같은 존재죠. 다시 언제든지 모양 바꿔서 뭐 이낙연 바가 될 수도 있고 누구 바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기반은 사실은 백낙청, 함세웅, 또 박서군 등등으로 대표되는 진보 좌파 시민사회단체, 옛날 원탁회의죠. 원탁회의가 보면 사실상 장로그룹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민주노총, 민변참여연대 등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민주노총하고 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민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었습니다. 참여연대 요즘 확실하게 거리 두고 있죠. 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어떤 독특한 통치 스타일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보면 짐덩어리가 되고 자신들에게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부채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부채를 갖다가 받기를 갖다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진보 좌파 내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쓸 만큼 썼고 한계 효용이 이제는 0 밑으로 좀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보면 손해니 이쯤에서 손절매하고 토사구팽하자 하는 상징적 모습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운동권 출신의 노영민 비서실장이 1차로 먼저 보따리 싸고 짐 싸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생각이 많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말수가 사실은 적어요. 그리고 말수가 적다는 것은 그 양반이 원래 과목에서 말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흔한 얘기로 운동권 내부에서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임종석 실장이 운동권 내부에서 서열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때로는 대통령을 능가하는 그런 위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강화도령 마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안동 김씨에게 엎혀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었던 것이 강화도령입니다. 철종이죠. 마침 그러고 보니까 김정수 교사 고향이 강화니까 강화도령 맞는 것 같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자, 이것을 수리하자니 대안도 없고 자, 사표 왕창 6명 사표 수리하자니 지금 여기서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지금 물난리 나고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나 몰라요 하고 툭 털고 나가니 이거 나 혼자 그저 독수공방해야 되나? 겁도 날 것이고 대안도 없고 또 이렇게 하는 순간 운동권들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손절매 들어갔다는 것을 온 동네방네 떠드는 것이니 또 그거 수리하기도 그렇고 또 반려하자니 온갖 독박을 다 쓰게 생겼거든요. 반려해서 자 노영민 반려 누구 반려 하면 아마 당장 언론에서 뭐 하는 거냐 라고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흔한 얘기로 조지게 될 겁니다. 혼자 독박 다 써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또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 하던 식으로 한두 명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욕먹고 있는 사람이 김조원이거든요. 김조원 민정수석만 수리하자니 그것도 또 참 정신없는 일이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말은 못하지만 입으로 어떤 좌파 장로그룹 진보 좌파의 장로그룹과 또 그 운동권 세력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신감에 사실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불면의 시간 어떤
잠 못 이루는 불면의 시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